네, 안녕하세요. 소액경매 한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꾸준히 공부는 하는데 망설이면서 실천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간혹 하다 보면은 전혀 이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옆에서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게 일이 잘 풀리면 다행인데 크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잘 모르면은 차라리 행동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성공했거나 성공에 근접한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노력과 시간이 있었고, 우리가 현재 듣고 보는 것은 그 과정 중에 1%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배우고 듣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분들이 10가지를 알려주면은 10가지 그대로 따라 해야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놓쳐도 투자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길어지면은 지겨워 하시니까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거나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과 대부분 이제 알려주지 않았던 수익률에 이제 비밀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부동산을 투자해보지 않은 초보라면은 상가 투자는 가급적 이제 뒤쪽으로 미루세요. 10년 넘게 제가 중개업 하면서 투자도 병행했지만은 저도 아직도 어려운 게 이 분야입니다. 그 관리가 이제 편하다는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때 되면은 도배도 해줘야 되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임차인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편리한 건 맞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보통 접하는 것들이 구분 상가들이죠. 잠시 보여드리면은 상가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쉽게 접하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분 상가들입니다. 각 상가별로 호실이 정해져 있고 분양도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게 되죠. 기존에 이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은 그나마 낫지만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수익률에 임대 계약이 되지 않고 대출 이자만 겨우 맞추는 경우도 많은데요. 관리비도 이제 상당히 비싼 편이라서 공실이 되면은 이자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분양하는 게 이익이다 보니까 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처리가 안 돼서 상가 경매로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쪽이 정관 신도시인데요. 분양을 하기 전부터 임대 계약이 완료되었다면서 수익률로 이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대행사에서 임차인한테 1년에서 2년 동안의 임차료를 미리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월세 200만 원이다, 1년 동안 2,400만 원을 안 내는 효과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렌트 프리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이런 신도시에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3년 아니면 5년 계약이 만료되면은 임차인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 이자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잔수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조삼모사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입지가 좋아도 공급량에 따라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입점해서 월세를 내면서 수익을 내려면은 배우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봐야 되는데요. 임차인끼리도 이제 사업으로 경쟁을 하지만은 임차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으면 임대인들도 경쟁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줘야 됩니다. 지금 이곳은 주변에 다른 게 없는 이제 항아리 상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여러 단지들이 있고, 지금 지속도를 보시면은 일반 상업지역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이 학교 주변의 상가들은 잘 돌아가고, 이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너무 많이 부진해 있어요. 로드뷰로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건데 실제로 가보면은 임대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 수요가 더 이상 늘기가 힘든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답이 없는 출혈 경쟁이 돼버려요. 돈을 벌기보다는 수리자를 내고 관리비 안 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간혹 소액 경매로 이제 상가가 워낙 싸게 나오니까 1천만 원 이하로 나온 이런 판매 시세들을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평이 채 안 되는 이런 공간이 관리비가 20만 원씩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무상임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관리비만 내고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임대를 주려고 하면은
5만원 받기도 힘든 사정이고요. 여기는 그나마 살아있는 곳이고, 뭐 동대문이라든지 몇몇 곳들을 보면은 상권 자체가 죽어버리면은 아예 임차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안 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관리비만 내고 있어야 돼요. 수익률 계산을 할 때 내가 투입한 금액과 월세만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공실 없이 빠르게 임대를 마쳤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1억짜리 상가를 낙찰받았다 하겠습니다. 7천만원 대출, 1천만원 보증금, 투입 자금 2천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세 50만원으로 하면 50만원 곱하기 12는 600만원, 투입 자금 2천만원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30%의 수익률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나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계산했을 때 수익률이 30%인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뭐 상가 같은 경우에 6% 수익률 나오면은 뭐 괜찮다는데 1억에 600만 원이면은 딱 6%죠. 네, 내 돈 1억으로 다 샀다. 그럼 6%, 600만 원 번다. 대출 이자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6%면은 7천만 원 대출 이자 6% 420만 원. 취득세 4.6% 460만 원. 투입자금이 2천만 원이 아니라 46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가표준액은 위텍스에 들어가시면은 정확하게 주소와 동호수를 입력하면은 시가표준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50%를 시가표준액으로 쭉 비슷비슷합니다.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따로 찾아보시고, 시가표준액이 1억 5천이면은 재산세가 대략적으로 1년에 한 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종부세는 일단 뭐 안 낸다고 치고요. 임대소득세. 사실상 600만원 이 정도 임대소득세는 또 크게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이제 소득세가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이 부분도 일단은 무시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라서 뭐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크게 상관은 없을 건데, 임대사업자를 내면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들어갑니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기준으로 이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측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최소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거예요. 1년으로 치면 120만원이죠. 이 부분도 일단 빼겠습니다.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해서 대출이자랑 시가표준액 이것만 더해도 지금 500만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500만원, 실수익 100만원. 지금 이 부분 다 뺐습니다. 다 빼고 그냥 실수익 100만원 나오는 걸 했어요. 뭐 중개 수수료, 뭐 공실, 뭐 관리비, 미납 관리비 이런 것도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실수익이 1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금 2460만원을 내가 투자를 해서 실수익 1년에 100만원씩 이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실수익금을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100만원 나누기 2460만원, 4%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걸로 나타나네요. 물론 여기서 보증금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월세를 더 많이 받는다 하면은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자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또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25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1년에 100만원 수익을 번다. 상당히 좋지 않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금리가 4%로 떨어진다 하면은 472 280만원, 재산세는 뭐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60만원, 실수익금 240만원, 240 나누기 1460은 이제 대출이 이자가 4%까지만 떨어져도 수익률은 10%에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임대소득세라든지 뭐 기타적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잡아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수익률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 한 번씩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은 좀 익숙해질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보신 분들이 말씀하시죠. 세금 무서워하면은 돈은 못 번다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하나 또 말씀해 드릴 거는, 이제 낙찰을 받으실 때 공동명의로 받으시면 안 돼요. 공동명의로 받게 되면 두 분 다 사업자를 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되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이제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한 분 명의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텍스에서 이제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임의적으로 경매에 나온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표준액이 조회가 됩니다.
시가표준의 면적은 단순히 전용 면적이 아니라 건축물 바닥 면적, 주차장 승강기, 계단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해서 이렇게 연면적이 나오게 되고요. 시가표준액이 현재 2억 9,7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은 1년에 재산세가 물론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한 150만원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세를 충분히 많이 받으면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면은 세금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잡히죠. 만약에 세금이 120만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씩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만큼 마이너스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또 상가를 볼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상권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곳인지도 봐야 됩니다. 부산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좌우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높은 임차료를 받던 곳들에서도 이제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권이라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더 이상 확장되기가 어려운 곳, 이런 곳들이 좋은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아파트하고 학교가 막혀 있죠. 그리고 큰 길, 아주 큰 길이라서 넘어오질 않습니다. 상권이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된 이런 상권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상권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부분 상가보다는 토지 금액이 올라갈수록 가치가 함께 상승하는 통건물 형태의 상가 건물을 사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메인 거리가 아니더라도 조금 빠져 있더라도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지가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패스를 해야겠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다닥 붙어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는 곳의 앞쪽이 이렇게 도로가 아니라면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건물 짓고 나서 그 바로 앞에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펜스를 쳐놨죠. 사유지라고 바닥에도 적어놓고 여기에도 경고문에 이제 여기는 사유지니까 건들지 말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 상가는 제대로 가치를 이제 인정받기가 쉽지 않겠죠.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있다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가린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곳이나 이곳과 같은 금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초보자는 이제 상가에 관심을 처음에는 이제 별로 안 갖는 게 좋아요.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주택수 규제 때문에 안 되겠다 하면은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 이제 조금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는 게 좋죠. 이번에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들만 숙지를 하시고 대화를 나눠보시면은 이분이 정말 경험이 많구나 아니냐에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는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너무 이제 암울하고 안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유튜버 강사님들이나 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물론 이제 잘하시니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를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확인할 겁니다. 주의할 점들을 조금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신도시의 상가 같은 경우에 거의 분양가에서 반토막 가까이 난다고 보셔야 돼요. 항상 상가는 체크하고 또 의심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의견이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